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신의 승인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지 말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참 웃기는 나라죠. 정치가 모든 거에 우위인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국민이 모든 거에 우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정무적인 게 모든 거에 위에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선 그 전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파병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라. 김정은 생일 메시지를 전달해주라. 북한에 전달해주라. 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 이 정부에서는 한미 관계가 매우 좋고 남북 관계가 잘 되도록 미국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느 게 더 정확한 해석인지는 세월이 지나 보면은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 기사 보이시죠? 응?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 갔더니 트럼프가 김정은 생일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주라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이 정부는 한미 관계가 좋고 미국은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 관계를 지원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거를 조롱으로 봅니다. 조롱. 아주 고급 조롱. 고급 공작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김정은 상태를 유고로 봅니다.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게 되면은 좀 누워있는 와병 상태로 보이는데 연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는 쿠싱 증후군으로 보이는 쿠싱은 그러한 증상을 발견한 서양 의사의 이름입니다. 살이 막 찌는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비만으로 가게 되면 몸과 호흡이 다 힘들죠. 사람 몸 이 허파하고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는 거 아니에요. 허파가나 심장이 안 움직이면 죽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자도 졸도를 해도 움직여주는 게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근육인데 너무 체중이 불어나면 이거 압박이 세고 또 혈관도 압박을 받으니까 숨 기도도 마찬가지고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그거 펌핑하느라 힘을 다 쓰게 되면 지치죠 사람이. 뭐 그런 게 쿠승증후군 어떤 몸의 밸런싱이 깨진 건데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스트레스 많아서 이렇게 밤마다 와인 마시고 하면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뭐 서서 연설하는 거는 차치하고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막 거의 이러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을 놓쳤기 때문에 최용해가 일단은 뭐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북한이 집 던지다 최대인지 아니면 김평일을 또는 뭐 여동생 김여정이를 또는 뭐 김정은이의 형인 김정남이나 김정남의 아들을 무슨 후계자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는 유고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연말 또 연초에 일체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진들이 나왔는데 분석해 본 결과 과거 사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옆머리요. 요거는 일정에 자라는 속도가 있잖아요. 김정은 사진 보게 되면 대체로 짧게 치는데 이게 길었다 짧았다 같은 날 그러면 이상한 거죠. 뭐 안경 썼다, 옷 바뀌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머리카락을 이거 뽑았다 붙였다 그러나요? 말 안 하니까 말도 목소리 성형도 어려운데 말은 안 하니까 그건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걸로 보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희한한 김정은 유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김정은에게 전달해 주라고 한 거는 떠본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입니다. 지난 6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다 그랬죠. 그게 글로 해서 백악관으로 바로 간 거예요. 그 친서 때문에 판문점 회담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공개할 수 없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글로 보내주면 되지. 뭐하러 정의용 실장이 갔는데 당신이 전해주라 그럽니까? 남한과 북한의 내통 관계를 한번 보겠다는
조롱이고 공작일 수 있죠. 네, 그걸 갖고 와서 한미 관계가 좋고 미국이 우리를 지지한다? 야, 진짜 아전인수도 이렇게 국제 정치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요.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세요? 호르무즈 파병은 쭉쭉 빼고 있는데 그 계속 이런 아전인수 해석 이게 외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를 하고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일본 발표랑 다른 게 참 많았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같은 사건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다음부터는 남북 관계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유심히 살펴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건데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가 국제 정서가 불리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걸 받아주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그 사이에 박정희가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 70년대.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동유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뭐 경착륙 시키면 안 된다, 연착륙으로 가야 한다 이런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은 7.4 공동성명 때 남한이 그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 우리를 상대로 뭐 베트남식 통일을 하겠다고 헛소리 잡다가 좋은 기회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북한도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니까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협을 뭐 연말까지 뭘 하겠다, 성탄절 선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 멀쩡한 것처럼 꾸미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제재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건데 지금 북한, 미국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풀어주는 건 안 하고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란과 동시에 북한을 양면 전쟁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계속 뭐 우리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김정은 답방을 바란다. 뭐. 참 진짜 할 말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 대통령하고를 상대로 미국이 바라는 게 뭡니까? 호르무즈 파병이잖아요. 태역 싸우면은 우는 아이 뺨 때려주는 격이 되니까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김정은한테 메시지 전달해봐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접촉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둘 간의 관계를 한번 떠볼 것이고 내용이 전달됐는지 나중에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이러한 고도의 뭐 공작이라면 공작이고 조롱이라면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의 대북은 미국에 다 쉽게 말하면 뽀록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하노이 때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갖고 미북 간에 합의만 하면은 우리가 모든 북한 개발을 위한 부담을 다 쓰겠다, 다 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라디오 저 신문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청와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렬되니까 당황해가지고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고 어떤 발표를 못했던 게 이 문재인의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미국이 방위비를 올린다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뒤로 자빠져요. 희한하죠. 예. 희한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떠보는 거죠. 계속 떠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30날 작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그 전에 벌써 북한에서 문재인 오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문 대통령이 쫓아갔잖아요. 판문점에 태극기까지 들고 갔다며 그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남북한 미국 3자회담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근데 트럼프가 오지 마. 그거 북한에서 원치 않았고. 그때 기억나세요?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먼저 탁 나간 다음에 저쪽에서 김정은이 걸어오는 사진 기억나세요? 그때 문 대통령이 바로 그 자유의 집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딱 경호원이 닫아버리잖아요. 문 대통령 못 나가게 했잖아요. 벌써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유의 집인가에서 오래 뭐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문 대통령이 붙어갖고 뭐 군사복지까지 따라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웃는 장면. 결국 사진만 찢은 거죠. 그래서 3자회담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바라는 건 전혀 아니죠. 이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너 빠져라. 그런 상태인데 김정은한테 생일 메시지 전달했다. 하라 그랬다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너는 나보다 계급장이 낮으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특수본을 만들 때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 정치가 모든 거에 우세한다. 대한민국 법률,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률 위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검찰의 중립화, 군의 중립화, 국정원의 중립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중립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임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계급장 높으니까. 민간 기업이 이런 거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익 집단이니까.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건 헌법을 갖다 놓고 법을 갖다 놓고 공정하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민주주의 아니죠. 외교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말 민주국가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이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이 정부가 국가 발전은 크게 하지 않고 자꾸 과거사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은 내곤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구나.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도로 갖고 있었구나. 진짜 적과 내통하는 거 아니야? 난 트럼프가 딱 던진 이 화두가 참 재밌어요.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시고 하게 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선거구 문제, 야당의 통합 문제, 뭐 경제 문제 갖고 온갖 게 시끄러운데 저는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다면 이건 근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양보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남북한 내통을 의심하고 있다. 유심해 보십시오. 해리 해리스가 주한 미국 대사가 조선 총독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강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로 체제 문제 때문이거든요. 일본이 불화수소의 한국 판매를 중단하면서 계속 압력을 넣은 것도 남북한 내통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용 실장이 갔다 와서 모정의 메시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치쇼 또 4월 전에 어떤 뭐 김정은이가 여기 와서 뭐 짝짝꿍 해가지고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너무 나쁘게 마음 쓰다 보면요 김정은이 죽어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진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도 그렇게 무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엉터리 보도가 아니죠. 엉터리 해석들이 자꾸 나오게 하는 그 친여성 해석에 속으면은 나중에 정말 억울하실 수 있다. 이걸 한 30년 정도, 32년 했네. 만 32년. 한 기자의 감각으로 국민들한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